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안내하는 게 비교적 초심자가 하기에는 중간에 너무 비워놓으면 막 잡생각이 떠오르는데 딱 다른 생각이 떠오를 쯤 되면 한마디씩 해주니까 집중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인가 봐, 말투가. 그래서 말이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근심하거나 자, 해보겠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상하는 기간에는 바깥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한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잠시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모든 생각과 계획, 감정들을 잠시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도 잠시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생각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모든 잡념들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발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발에 근육이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발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무릎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허벅지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허리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등에 두십시오. 등의 아래쪽에서 등의 위쪽에 이르기까지 등의 긴 근육을 천천히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등의 아래에서 등의 위쪽까지 스캔을 하듯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어깨에 두십시오. 평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근육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굳어진 어깨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어깨에서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에서 힘이 쭉 빠져서 어깨가 쭉 편안하게 늘어질 때까지 어깨에서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에서 힘이 쭉 빠지고 어깨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목에 두십시오. 목에서 힘을 쭉 빼고 목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얼굴에 두십시오. 얼굴에서 힘을 쭉 빼십시오. 얼굴에서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마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눈가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볼에서도 힘을 쭉 빼고 볼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입가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온몸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좀 더 깊은 고요와 평화와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고요와 평화와 침묵과 함께 머무십시오. 이 순간에서 편안하게 휴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호흡에 두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친 호흡 명상은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호흡이 나아가면 호흡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호흡은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방 안에 앉아서 창밖에
풍경을 지켜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긴장하거나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건 없는 포용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인 자애심으로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만약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잡념을 슬쩍 집어서 마음속에 있는 휴지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들숨과 날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평화롭고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제가 글을 올려드릴 텐데, 제가 이제 케이스 하다 보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개인적인 질문인 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끝내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제 공유를 해서 올리는데, 이제 제가 미처 정리를 글은 썼는데 그분한테 답은 다 드렸어요. 근데 같이 보려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수정을 다 못해가지고 글을 못 올린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이제 상담을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가 학생들도 약을 쓰게 되잖아요. 친척들, 가족들 아니면 지인들 약을 쓰게 되는데 얼마나 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약 쓰면 얼마나 낫느냐? 그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낫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딱 대답을 이거는 한방이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거 설명을 조금 하겠다 하고 이제 썰을 쭉 푼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한의학이란 게 무엇일까? 저는 뭐 양방하고 한방하고 쓰는 도구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이거는 한의학이고 이거는 의학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경을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쭉 보다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도달했던 생각은 한의학은 변화를 읽는 학문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경에 보면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가 이제 아침에 뜨고, 중천에 뜨고, 해가 지고, 밤이 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얘기를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왜 하루, 1년을 그렇게 구분을 했느냐.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이게 관점이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삶이라는 게 하루가 꽉 차 있잖아요. 어디 빈틈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루라는 거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점점점 날이 밝아오고 그런 어떤 그 기운의 변화와, 그 다음 해가 완전히 중천에 떠서 막 굉장히 밝은 그때와, 이제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온도도 조금 내려가고, 그런 어떤 기운의 변화와 한밤중에 이 기운의 변화, 요거는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거든요. 이거를 보고 뭐 내경에서는 뭐 양기를 가지고 그게 생기통천론의 표현을 하는데, 이 변화의 모습이 지금 요 상황의 어떤 기운이 어떻다, 요 느낌을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쭉 늘려보니까 1년이라는 게 이제 돈다는 거예요. 1년. 봄이라는 그 시기가 보니까 마치 새벽 해 뜨는 그 시기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름이라는 시기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라는 거는 해가 이제 뉘어뉘어 지어가는 그 시기랑 비슷하고, 겨울이라는 거는 이 완전히 해가 저무른 한밤중과 비슷한 거예요. 실은 아침하고 봄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선조들이 그거를 연결시킨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시기랑 요거랑 어떤 기운의 변화, 그 시기의 어떤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해가 여름과 중천에 떤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 한의학이라는 거는 사물을 바라볼 때 그러한 어떤 그 변화의 느낌을 보는 눈, 그게 저는 개인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그걸 규정을 해봤는데, 개통적 관점이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한 비슷한 개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눈 얘기하죠. 눈은 간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양방에서 100번 떠들어봐라. 간하고 해부학적으로 리버랑 연관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가만히 눈을 관찰을 해봤어요. 눈이 감겨 있을 때도 가만히 안 있지만, 그래도 감겨 있으면 조금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탁 뜨면 이놈이 가만히 안 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막 빨리 움직이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게 오래 할 수가 없어. 좀 이렇게 조금 또 감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이게 눈이라는 게 우리가 쏘아본다 이런 용어를 쓰듯이 쭉 이렇게 좀 쏘아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봄하고 새벽하고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해가 막 어두운 데서 해가 막 갑자기 빨라오고, 아무도 생물들이 안 깨어났는데 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찰찰찰찰거리고 뭐 이런 거랑 이제 서서히 마을에 사람들이 돌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침하고 눈 가만히 있을 때부터 눈을 딱 뜨기 시작하니까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개통적인 그래서 이게 봄과 간과 눈,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노는 그 기운의 모양새리가 비슷하니까 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해보니까 그게
그럴듯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100% 간하고 눈하고 100%가 되겠어요? 이래. 근데 이제 한의학은 조금 더 거기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눈이면 간하고 연관이 됐다면 100% 간이라고 하면 간 치료하는 약 쓰면 눈 치료하는 거 다 낫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눈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 잘 붉어진다든지 뭐 좀 자극이 오면 눈물이 잘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제 비슷하지만 그 특유의 약들이 있습니다. 뭐 결명자라든지 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간을 치료하는 그런 많이 간을 보는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눈에는 특기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눈 치료하는 데 보면 시호라든지 향부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비슷하게 간을 치료하면서도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의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통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전체적으로 나눠보니까 크게 나눠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큰 구분이 있고 크게 그렇게 해서 이제 빽빽하게 이제 하루가 구성된다는 걸 인지를 하다 보니 우리 인체도 5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래 해가지고 배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해서 점점점 그 조직의 특징을 하나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의학이라는 게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이라는 거는 그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는 하루, 봄, 그 시간대의 정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눈이 안 좋다고 해요. 눈병이 나서 눈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거는 약간 염증이 조금 난 거면 좀 금방 낫는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일주일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이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완전히 침침해진 경우는 연료를 붓고 난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거는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우리 약이라는 게 어떤 치우쳐져 있는 기운의 어떤 변화를 줘가지고 거기에 서서히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런 거는 약을 조금 더 얼마나 정밀롭게 쓰고 잘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실은 치료의 범위가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을 10년째 먹고 있다. 그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한약을. 저희 한의원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저희 가족이 저희 딸은 14년째 먹고 있고 저는 지금 저희 가족들이 다 축내고 있지 저희 환자가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좀 유명한 제가 그때 형상학회 가보니까 그 정현규 원장님의 한의원에서 6년째 그때 이제 신기환을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6년! 그때 그래서 1년에 2-3번씩 먹겠지. 아니야. 계속. 원장님이 먹으라 한 적도 없어. 그러나 오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는 했겠죠. 그냥 이제 그때 그 원장님도 그러니까 와가지고 상담 간단하게 하면 계속 리피시야. 6년째 신기한 리피시야. 그래서 이제 좋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예 100% 안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병의 어떤 경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사가 알 수 있지만 복용하고 하는 건 환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 거냐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 눈 치료하다가 그럼 어떻게 눈 치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 그거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암 치료 안 했는데 암 낫는다. 한의사들 중에 더러 이런 케이스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암을 공격하는 뭐 표진자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운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좀 했는데 좋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게 한의학을 이제 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현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문은 계속 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봐도 혼자 독단적으로 계속 시대를 이어온 학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한의학 원칙론자이지만 실은 자꾸 이제 시대가 지나오면서 굉장히 현대의학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내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기본 바탕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위암에 좋은 약이 뭐 있는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 되나 뭐 이렇게 결국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런 연구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 내가 약을 쓰는데 더 정밀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현대 학문과 융합과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심리학이든 뭐든 거기에서 한의학이 새로워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한의학의 치료에 한계는 없다고 봅니다. 한계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환자와 서로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 낫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도 있고 약이라는 파워의 한계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조금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거에 환자가 어그리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자꾸 약을 먹고 하는 게 이 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약의 파워, 약의 힘, 이거를 모르고 자꾸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기에는 육미지향탕이 좋다. 그런 어떤 구절이 있어요. 명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거기에만 매몰되면 이게 얼마나 어떻게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맛보고 뭐 하는 이유가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침도 많이 맞아봐야 돼요. 약도 많이 먹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초부터 할까요? 악교 이거 맛 없어가지고 악교 하면 저도 감초를 하나 따려왔습니다. 이거는 누설하면 안 되는데 내한테만 공급해달라고 이게 감초는 뭐 어떤 게 좋냐면 부셔지면 가루가 팍팍팍 날리는 이게 전분이 많거든요. 감초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초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잘 없어요. 잘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딱딱한 나무 같은 거 쓰거든요. 근데 들어왔다더라고. 몇 개 살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고 일단은 내한테 올 수 있는 거 다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30개를 사놨어요. 그 다음 없다더라고. 언제 들어옵니까?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거는 다 좀 목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그럼 한번 드셔보시고 요거 제 것도 한번. 맛있네요. 진정한 이 약성을 한번 읽어볼까? 감초, 가문, 조화제야, 조즉, 온중, 생즉, 사화. 감초는 조화제약. 이 말은 약이 여러 약들이 들어가면 좀 이게 막 지 성질대로 막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달달한 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퍼지지 않도록 딱 약을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갈 때 그런 거고,
구하면은 온중하고 생하면은 사화한다고 하는데 그 무의당 쌤이 늘 하시는 말이 약은 놔두라 이런 이게 수치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온중하고 하나는 불을 끄고 하나는 불을 데운단 말이에요. 세상에 같은 약이 불 데운다고 불 끓인다고 불이 데워지고 뭐 냉장고에 넣는다고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요. 아주 조금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온중하려면 온중하는 거 세상에 천지다. 온중하려면 온중하는 거 쓰고 그대로 쓰라 이렇게 무의당 선생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소문학회 내에서는 웬만하면 다 생용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형우야 이 맛이 좀 어때? 맛이 굉장히 달달하고 네, 그냥 진짜 사탕처럼 달아요. 이게 먹어보면 그냥 되게 달면서도 맑은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탁한 것 비슷하게. 네. 그 다음에 이게 저도 이걸 좋은 거라고 했는데 자신을 못하겠네. 안 먹어봐가지고. 다르네. 먹어보고 얘기합시다. 이게 어제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이게 약간 맛이 좀 그런데 이게 당도가 다르네요. 이 약간 이게 단맛 밑에 무슨 맛이 숨어 있냐면 감초에는 약간 쓴맛이 있어요. 이게 쓰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사화의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다른 인사마의 단맛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감초의 단맛은 달달한 걸로 조화를 하지만 그 생거를 가지고 이 진액도 있고 진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액도 있고 약간 그 좀 중후한 맛이 있어요. 텁텁하고 중후한 맛으로. 그래서 좀 진정을 시킵니다. 이 감초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감초하면 그냥 우리 약방의 감초로 해서 한 5푼 정도 쓰는 용도로 대부분 쓰는데 이 감초를 좀 많이 써야 될 때가 덜어 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덜어 있습니다. 이 단맛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단맛이 좀 필요할까요? 재훈아, 어떤 경우에 좀 보충을 해줘야 뭔가 좀 소모가 많이 되는 사람들. 단맛은 확실히 보충하는 맛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보약은 다 웬만하면 답니다. 웬만하면 달아요. 그래서 단맛을 있다는 건 확실히 보충을 한다는 뜻이고 보충한다는 뜻은 소모가 많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맛이 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누님, 뭐, 어떤 게? 예민할 때. 뭔가, 우리 예민할 때 좀 사탕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초콜릿 먹으면 조금 진정되듯이, 조금 이 사람이 예민해질 때, 배고프지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데 예민해지고. 그래서 달달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신경이 특히 그런 게 신경이죠. 예민해질 때 좀 신경을 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달달한 걸로. 소모도 많이 하고 신경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예민하단 말이 살짝 위로 좀 기운이 뜬다는 그런 말도 될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짜증내거나 이렇게. 어떤 상황에 되게 어떤 아무것도 아닌 말이 자기한테 자극이 된다거나 평소에는 부인이 나한테 뭐라 해도 허허 했는데 배고플 때 한 소리 하니까 사람이 나도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보면요
되게 신경도 좀 많이 쓰고 하면서 소모를 많이 해요. 그 다음 커피도 많이 먹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땀도 많이 내고, 아니면 컴퓨터 하면서 뭐 되게 자꾸 뭐 이렇게 하고, 신경 쓰면서 되게 아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꾸 몸에 진액은 소모되고, 허혈은 뜨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쉽게 신경이 흥분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감초라는 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재훈이가 보충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이 기운을 도우는 약입니다. 감초는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옛날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감초 많이 넣어서 애들 밥 잘 먹게 한다 뭐 이런 이 얘기가 옛날에 있어요. 그 말이 도와가지고 기운으로 뭐 어떻게 활동을 좀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사람이 예민해지면 피곤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약은 아닌데 그래도 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 보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신경 예민하고 초조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자꾸 피곤하다고 할 때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감초라는 약은 이제 밑에 이제 볼 텐데요. 현대인들은 상당히 쓸 일이 많습니다. 네, 상당히 밑에 보면서 한번 봅시다. 계지감초탕. 계지 12감초 6인데 발한과다 기인 차수 잠오심 심하게 욕득 앉아 계지감초탕 주지라. 발한과다 어떻게 해서 발한을 과하게 시켰어요. 적당하게 하면 영의가 소통이 될 텐데 너무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액은 진액대로 빠지고 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양기가 빠지는 겁니다. 양기는 양기대로 빠집니다. 그래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차수장모심 손으로 심장을 딱 덮어야 돼요.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어이구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내 이상한갑다. 꾹 눌러야 되는 심장이 뭔가 뭐 벌렁벌렁 하는 거죠. 심하게 개가 나타나. 가만히 안 있고 흔들흔들 하는 툭툭툭툭 하는 개가 나고 욕득 앉아. 그래서 자꾸 누르고 싶고 진정시키고 싶고 요렇게 불안한 마음을 자꾸 진정시키고 싶은. 그 다음에 여기 된다는 거는 기운이 요렇게 원래는 여름처럼 완전히 쫙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오그라들어가지고 여기에 약해져서 오그라들어서 여기에만 딱 갇혀가지고 둥둥둥둥둥 안으로 몰리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양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의 기운이 발한을 과하게 시키다 보니까 확 약해져서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안에서 불안. 그러면 심장의 기운을 일단 펼쳐가지고 심장의 기운을 도와서 펼쳐내야 되고 끝까지 그 불안한 거 진액 소모도 많고 그 예민해진 거를 진정시켜야 되겠다. 계지감초. 계지감초의 맛은 답니다. 계지도 달죠. 계지 답니다. 감초도 달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이 예민한 거를 고객의 순전히 감미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는 감신한 맛이에요. 계지는 매우면서 달잖아. 그래서 그거는 펼치는 기운이고, 감초는 달면서 약간 쌉싸름하고 약간 서늘하거든. 그거는 진정을 조금 시켜줍니다. 절묘한 약입니다. 계지감초탕이라는 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요즘 현대인들한테 쓸 일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의미를.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초탕. 이게 불안을 나타내는 그 상한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골모래를 쓰는 불안도 있고, 그 다음에 복령 들어가는 그런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양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액이 없어서 예민해진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초로 이제 사람을 진정시킨다는 말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불안해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져 짜증을 낸대죠. 짜증을 낸다는 건 욱 하는 거예요. 별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렇지, 게지 감초탕처럼 단맛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마치 강아지가 발발발 떨듯이 뭐 이렇게 하면 욱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달달, 아이고 우리 새끼 주 진정해라, 이렇게 엄마 품처럼 포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예민한데 짜증을 낸다, 그런 거는 간 기운이 역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진정을 좀 시키는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억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민한 불안한데 이런 거 쓴다고 하는데, 불안하다고 하는데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경우 아닙니다. 강아지 생각하면 됩니다. 발발발 떠는 거 비슷하게. 감초탕. 소음병에 2, 3일 인중통자 가여 감초탕 불차자 여 길경타. 소음병이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단용매. 잠깐 앞에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신안단용. 인중매. 여기 나올 뻔했네. 신안단용매. 신안단용매. 몸이 차고 자꾸 자려고 한다. 그게 실은 정증이 아닙니다. 소음병에. 잠깐 한번 볼까요? 소문대요. 저희가 이거는 연로는 뛰어넘고 갈 건데 그래도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77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5일 돼 있죠. 5일 찾았어요? 5일. 이게 이제 한사가 각 육경에 들어올 때 어떤 모양사리를 얘기합니다. 5일에 소음이 수지하니, 이제 소음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옵니다. 소맥은 관신, 신을 뚫고 락업해, 폐로 올라가 가지고 개, 설본, 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통이 연결된다는 뜻이고, 고로 구조, 설거니 갈. 구조, 설거니 갈. 그 말은 우리가 신안 단용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개통이 이 혀하고 폐하고 신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에 진액이 마르는 거예요. 구조 설거니갈.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한론을 볼 때, 이제 장중형은 이제 신안 단용매라고 그래 하지만, 그거에만 딱 매몰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감초 쓸 일이 전혀 없어요. 감초라는 건 먹어봤지만 진액이 무지하게 많은 약이, 달달한 약이에요. 그 다음에 완화시키는,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는 약인데,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요. 신안 단용매라고 하면. 여기서 소음병 2, 3일 하면 구조 설거니 갈이라고 하는 게 기본에, 그 개통이 건조해진다는 뜻이에요.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되다 보면은 인중통, 이제 그 골되는 겁니다. 기운이 위축이 되다가 이제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소음병에서 인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기운은. 진액이 있으면서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통증도 조금 완화시키고.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작약 감초 중에, 작약은 조금 너무 억압을 하거든요. 지금은 소음이 이렇게 위축돼 있으니까 조금 풀어줘야 되니까 감초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목 통증이
원장님 목이 땡땡 부어가지고 아파요. 이렇게 할까요? 목이 건조하듯이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뭐 제가 이런 환자를 본 적은 없는데 뭐 따끔따끔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이 감초탕을 쓰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인후통에 아이고 목이 탁 맥혀가지고 그럴 때는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체. 그러니까 불차자는 길경탕. 길경은 기체를 부는 약이잖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목통 보면 바나 상급탕 이런 게 있어요. 바나 같은 거 쓰는 그 기체를 통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소음병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진액을 보충하면서 하기하면서 그 약간 좀 맺혀 있는 걸 조금 풀어주는 그게 감초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초라는 약이 여기 인통에만 나오지만 복통에 쓰는 약이 있어요. 제목이 뭐 감초 밀분탕인가? 뭐 꿀하고 감초 쓰는 게 있어요. 뭐 복통이 막 쓰고요. 그거 금교혈압인가? 뭐 그게 나옵니다. 그것도 보면 막 우리가 배가 뒤틀려가지고 아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술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 자꾸 미식거리고. 뭐 배를 눌러보는데 배가 찌릿찌릿해 아프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노? 이게 예민해진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배 전체가 예민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민한 거구나. 이 통증이 이거는 복통이라기보다는 복예민? 뭐 그런 거 복막 예민? 그런 거 비슷하더라고. 요럴 때 감초로 완화시키는 것 같다. 환자들은 다 통증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복통을 써가지고 오수유라든지 양강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면 뭐 극렬한 복통에 쓴다고 되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야. 오수유처럼 뒤틀리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거 하나 나왔네요. 감맥대조탕. 요건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부인 장조에 비상, 욕곡, 삭, 흠신, 상여, 신령, 소, 작자, 감초, 소맥, 대조탕 주지라. 장조증이라고, 장조라고 표현했어요. 장이 말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뭐 장을 실제로 그거 꺼내가지고 어이구 뽀송뽀송한가 곱창처럼 어이구 곱이 많네 이랬을까요? 그거 왜 이랬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약간 물 좀 가져보시죠. 생각해 보시고. 온수, 가열 주문이 누르고 있는 동안 출소됩니다. 출소 중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을 줬으니, 자, 장조, 장이 말랐다. 자, 민선생님,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재미난 표현. 저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저도 상상해 본 것 뿐이에요. 어떠실 분? 여기 있었네. 물을 괜히 가져왔네. 네. 잠이라는 게 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표현도 못하고 뭔가 그게 비어버린 느낌을 주는 상품이 있지. 뭐 그렇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좀 조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좀 뭔가 예민해진다거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겠죠. 교수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이 이 점을 장하는 곳인데 아, 예. 그걸 이렇게 다 날려버릴 정도로 음. 엄청나게 심한 어떤 심리적, 육체적 어떤 그 고통이 있었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와, 좋습니다. 진영이 뭐 어떻게 생각해? 장도한 사람의 이미지를 음. 떠올려보면 응. 너무 예민하고 어. 너무 예민할 것 같고 응. 네, 뭔가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 같아요. 뭔가 그냥 겉껍데기만 남아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짜증을 안 내려면 이렇게 꽉 차있고 안정된 감이 있어요. 야, 리얼하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물에다 나가는 뭐, 이게 주워 담으면 돼. 줍줍 해가 주워 담으면 돼. 그냥 왜 피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오. 뼈가 마르고. 응. 그러니까 피라는 건 촉촉한 혈분 같은 오장은 말 그대로 정을 교수님 말씀한 정이라고 정을 노는데 뭔가 심한 고통에 짓눌려가지고 그런 생각 골똘히 하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마 이제 이분이 이 정도면 장을 돌아갈 정도면 처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심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을 거르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바짝바짝 말다 보니까 뭔가 깨끗한 생각이 그죠. 이게 다 뭐 비슷하게 이제 의견이 다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 장이 말라는 게 어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하면 장에 이제 보면 정이라는 게 저장이 돼 있고 그거와 연관해서 이제 신이 각 5장에 다 장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잘 못 먹어가지고 되게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온갖 히스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짜증만 낸다고 하면 아, 저 사람 간이 좋아하네 이렇게 하겠죠. 짜증도 냈다가 울기도 했다가 불안도 했다가 갑자기 골똘히 생각도 했다가 갑자기 힘을 웃기도 하고 사람이 미친 거 비슷하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온갖 그렇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비상욕곡 슬픔이 마치 슬픔에 상해가지고 막 울려고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싹 흠신 하품하고 막 늘어지려고 사람이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상여 신령 소작 마치 귀신이 부리는 것 비슷하게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뭐 웃다가 울다가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걸 보니까 와 저거는 정기신이라는 게 저장되어 있는데 저게 저렇게 날뛸 정도면 이 음양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음이라는 게 자꾸 너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양을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정이라는 게 막 지 마음대로 막 나타나는 게 정신병자 비슷하게 그런 거 보고 아마 야 저는 장이 다 말랐는갑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혼자서 그냥 이제 뇌피셜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왜 하품할까요? 이거 아무 도움 안 되는 얘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꾸 하품한다고. 내 공기가 부족하면 하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오히려 급습한 약간 걸 같은 느낌, 약간 이분 스키조 환자 같거든요. 약간 양방병으로. 분열증. 분열증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진지 고급,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너무 쪼개진 상태라서 이게 약간 기운이 한 5분 말 그대로 그래도 힘이라도 이거 막 치받아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 서클시 이게 이건 축 늘어지는 또 그러다 막 했다가 치받았다 마지막 또 거의대가 좀 팍 다운된 듯한 느낌. 그때 마지막에 뻐끔뻐끔 붕어 뻐끔뻐끔 그 남은 공기가 나. 약간 그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하품이 뭔지를 알아요. 하품. 하품이 뭔지를 알아야. 하품이 뭡니까? 하품이 뭐고? 그냥 네 하품 지금 한번 해봐봐. 네 몸에서 뭔지 한번 네가 느껴봐봐. 하품 하려면 진짜 할 수 있디. 하품 하려고 하면 실제로 되더라. 약간 몸이 약간 굳어 있는 거를 조금 해소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지선다라 물어볼게. 하품은 들어 마시는 거가 내쉬는 거가? 대신 들어 마시는 거죠. 이래 되는 건 들이마시는 거다. 해보세요. 하품은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 하지. 이거를 많이 하진 않아요. 들이마시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거. 그래서 내경에 신위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하품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왜 할까? 재훈아, 이거 왜 할까? 신위흠, 이건 무슨 말이지? 들이마시는 거니까, 그지? 평소에 납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으로. 저는 또 이런 얘기 하면 미안한데, 술을 많이 먹으면 잘 체합니다. 잘 체하면 하염없이 저는 하품이 나옵니다. 눈물도 줄줄 나고 미칠 것, 토할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품이 왜 신과 배속되어 있는지 잘 알겠어요. 신이 좀 약한 사람이 중초가 막히니까 아래로 접속이 안 돼요. 계속 하품으로. 내 몸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호흡을 자꾸. 이 과정이 하품입니다. 신이 지금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품을 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신은 자꾸 접속이 안 되고 자꾸 기운이 중초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잠 올 때 하품하는 거 아닙니다. 잠 올 때 그냥 잠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품하는 거는 조금 이 접속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잠 온다고 하품 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고 그냥 자지. 하품하고 이럴 때는 뭔가 조금 속도 조금 불편하고 근데 기운은 자꾸 잠이 오고 접속이 조금 안 되는데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게 하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이마시는 거고 납기하는 건데 이 지금 경우에는 뭐 확실히 납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들은 어떻게든 촉촉한 약을 써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인지가 됐어요. 사람이 너무 예민하니까 촉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촉촉한 약들은 실은 많아요. 당기, 인삼, 뭐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황 이런 것도 뭐 여기 있고. 자, 그러면 무슨 약을 할까? 라고 이제 지금 오장이 다 말라가지고 온갖 뭐 지랄 발광을 다 하고 있는데 간을 촉촉하게 하는 약도 있을 거고 심, 비, 폐, 신 촉촉하게 하는 약이 다 있잖아요. 맹문동 다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할까 장준경이 고민을 하는데 처아가 자꾸 하품을 한대. 자꾸 막 이래 막 정신 이래 했다가 자꾸 어느 날 하품했다가 하품 그러다 보니까 중초가 이게 신으로 이게 기운이 아래로 내려갈 때 중초가 막히다 보니까 안 내려가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중초가 막힌 건 뭐다? 말랐다, 중초가. 그럼 여기서 뭐를 약을 쓸 거예요? 대조를 씁니다. 대추. 생뚱맞게 대추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데 핵심이 부소맥은 밀죽정이에요. 밀죽정이. 부소맥은 약성가를 찾아보면 제허번, 이제 흉부의 허번을 조금 치료하는 거지. 제가 그 다음 다려 먹어봤는데 별 맛 없어요. 이게 뭐
맛이 그냥 밍밍하니 쌀 비슷하게 뭐 그래요. 그러니까 32g이나 넣지 뭐 이게 효과가 좋아서 32g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초를 한다고 해서 감초도 약간 완화를 시키는데 그 위장을 촉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메가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위를. 그 다음에 용환육 이런 게 안 쓰던 시대예요. 대추만 한 게 없어요. 대추 약성을 찾아보면 위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딱 좋지. 그래서 예민하고 위벽도 음식 잘 안 먹고 이럴 때 대추 괜찮아요. 신경도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대추차 이런 거 그 효능 이런 걸 읽어보면 히스테리 이런 데 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맥 대조탕이 부소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써봤는데 부소맥의 작용은 겸미해요. 여기에 핵심은 대조랑 감초입니다. 촉촉하게 달달하게 사람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뭐 예민하게 우는 애들한테 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 감미를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완화시키고 둔화시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초 건강탕. 뭐 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악교 해야지 악교. 자, 악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초에 너무 달아서 못 먹겠는데. 이 통 주면 내 통에다 버릴게. 통에다 버릴게. 잠깐, 요 옆에 좀 따르고 있으라. 악교는 그 소나 말 이런 가죽에 그 가죽을 녹여가지고 거기 나오는 콜라겐을 얻은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 소 껍데기 가지고 국을 해 먹더만요. 뭐 이름이 있던데. 우리 저희 한의원 옆에 어떤 가게 보면 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도 이거 먹으니까 이거 뭘 먹는 거야? 예? 뭘 먹는 거야? 소나 말에 가죽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콜라겐만 모아가지고 이거를 한 겁니다. 뭐 그런 거 가죽 동물 가죽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 자, 요런 약입니다. 요런 약. 악교주 이런 거 파는 거 끓이는 거. 악유주입니다. 악유주. 그러니까 제대로 만든 거는 실제로 이제 묵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파는 데가 옛날에 운곡에는 있었어요. 거기 직접 제가 봤는데 직접 악유로 끓이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는 안 팔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20g 끓인 거. 예. 이제는 그냥 팝콘 같이 이렇게. 악효주가 그래. 악효주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에 튀기나? 아마 그렇게 할걸? 그러면 그렇게 동그랗게 구슬 모양처럼 팍 변해. 이게 기름에 튀기나? 뭐 아무튼 그렇게 불에 한다. 볶는답니다. 불에 볶아서 불에 볶는다고? 구슬 모양으로만. 이거를 불에 볶는데 어떻게 구슬이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게 뭐 그런 게 있겠죠. 악유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 한번 읽어보자. 악교 가문 지혜 노혈 돈육 해루 붕루 허영 허리가철. 악유 맛이 좀 어떻노?
이 맛이 되게 찐득찐득하면서 찐득찐득한 게 제일 큰 특징이지. 그리고 뭔가 목으로 잘 안 넘어가는 느낌. 일단 냄새도 좀, 네. 냄새도 역하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지해농혈, 지혈제입니다. 지혈제. 그러니까 피가 터져 나오니까 수렴시키는 약입니다. 수렴시키는 약. 끈적끈적한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토육퇴봉도 마찬가지고, 허리가철. 옛날에 고기 묵겠어요. 못 무니까 이게 이제 죽은 당나귀, 소, 살아있는 거 벗겨가지고 하면 큰일 나고, 지금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죽은 소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런 걸로 몸보신 하는 거야, 몸보신. 그래서 옛날, 전라도인가 아무튼 이런 걸로 국 끓이는 거 보면 소 껍데기로 국 끓이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보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점성을 가지고, 요즘에는 악교를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썼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요즘에는 악교 이게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출혈하는 데는 조금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혈 뱉고 막 한의원에 와서 기침인데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런 환자가 있겠어? 잘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생리가 갑자기 중간에 확 쏟아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소변에 출혈이 확 돼가지고, 그럴 때는 좀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요거 대체품이 있어요. 대체품.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고, 좀 하는 대체품이 요즘에는 많이 쓰는데, 뭐를 많이 쓸까요? 출혈이 그런데 다 쓰지. 끈적끈적한 약이 있다. 이건 많이 써야 되는데. 녹용 달이면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녹용 달여보시고 식어가지고 끈적끈적 안 하는 건 다 반품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녹용을 한 번에 이제 1kg씩 달여가지고 끓여 먹거든요. 끓여가지고 그것만 탁탁 포장해가지고 냉동 딱 하는데 완전히 묵처럼 딱 됩니다. 그런 거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악교 같은 것도 쓸 일이 있지만 녹용 쓰면 됩니다. 녹용. 허한데 보하기도 하고, 점성으로 이렇게 하고, 피도 도우고, 머리도 좋게 하고, 그분 이도 나게 한다는데. 그래서 녹용 같은 게 요 대체품이에요, 실은.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명의들 보면 여성분들 이제 하혈할 때 녹용 많이 썼어요. 악용보다 녹용을 써야지. 악용 쓰면 장사가 안 돼. 약해서 터지고 이런 걸 지혈할 때 다 약해서 터지지. 세면 안 터진다. 쓴맛이나 이런 것도 많지. 그거랑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르지. 이게 완전 허해서. 완전히 허해서. 그거는 이제 네가 말하는 거는 이제 지유 같은 거. 이런 건 지혈제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쓰거든. 그거는 전부 다 혈열 때문에 벌겋게 돼가지고 막 출혈하는. 이거는 힘이 없는데도 푹 쏟아지고 막 그런. 읽어보면 압니다. 여기 또 얘가 또 하나가 황련악교탕이네. 일단은 절영탕부터 보겠습니다. 양명병에 일단 들어가는 약이 절영복령택사. 이거는 수분을 리수도시키는 약인데, 활석은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생각이 상한 놈 하면서 좀 바뀌었는데, 활석은 일단 이뇨하는 약 맞습니다. 이뇨하는 약 맞아요. 이뇨의 효과가 있고. 안 좋아? 달고 이런 거 자꾸 먹어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게 돌입니다. 돌. 그래서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킵니다. 6일산, 여름에 쓰는 6일산 활석 감초. 여름의 기운을 돌덩어리 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활석이 윤기가 있습니다.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할 때 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뇨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뇨는 전부 텍사, 저령 뭐 이런 애들이 제주고 활석은 무거우면서도 윤기 그게 이제 제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에 뭐 꺼끌꺼끌하게 잘 안 나가고 막 이럴 때 그 윤기를 보충하는 겁니다. 이뇨를 시키려고 제가 이거 활석 많이 써봤는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뇨를 진정도 시키고 이뇨를 하려면 확실히 활석, 텍사에게 같이 가야 되지. 아, 활석을 많이 쓰면 이뇨작용도 있겠지. 잘 안 되더라고요. 활석은 진정작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끌미끌한 고작용이 좀 많아요. 상한론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악교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을 쫙 빼내요. 물을 빼내는데 진액이 있는 활석 악교를 넣습니다. 물을 빼내는데 진액 보충하면서도 그 뭔가 출혈 같은 거를 막는 지혈제가 들어가, 삽제. 이게 지금 물이 고여있기는 하나, 거기에 지금 내 조직체의 진액이 조금 말라있고, 그러면서 출혈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소변으로 출혈이 나온다든지, 유관적 혈뇨, 아니면 이제 뭐 검사상 혈뇨, 이렇게 혈뇨가 나올 때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저령탕으로 많이 씁니다. 수분을 실제 빼내는데 그 방광이나 그 조직에 진액도 조금 보충하면서도 또 조금 삽하는, 지혈을 하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양명병의 맥부, 발열, 그래서 이 양명병 이런 게 이제 활석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갈욕 음수, 이 자꾸 진액이 없어서 자꾸 수분을 자꾸 하죠. 물을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소변 분리, 진액은 없는데 수분은 또 안 빠져나오는 딱 그 상황이죠. 진액은 없는데 진액이 없어서 갈증은 나는데 소변은 또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액도 좀 보충해 주면서도 안에 저류되어 있는 물도 빼주는 그런 작용입니다. 여기에는 악교를 그럴 만한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은 의미로 아마 미세한 출혈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체가 건조해져 있으면 반드시 그게 찢어집니다. 여기에는 글에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황련악교탕은 이게 실은 여기 불면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 피부 관련된 게 훨씬 많습니다. 시간이 쓴 걸 이렇게 황련, 황금 이런 걸 쓰는 거 보면은 황금, 황련은 확실히 열에 씁니다. 열, 벌겋게 되어 있는 열에 쓰고, 그 다음에 작약이라는 거 혈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피가 벌겋게 돼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악교라든지 계자황,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모혈의 개념이에요. 모혈. 그래서 이제 지금 피부나 아니면 여기는 흉부 쪽에 허번을 얘기하는데, 심중번을 얘기하는데, 열이 진액이 마르면서 벌겋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부든, 그러니까 까칠이 하면서 벌겋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고, 그게 이제 흉부 쪽에 가면, 여기 흉부에 진액 바짝 말라가지고, 벌겋게 돼 있으니까 막 깝깝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피부 바짝 마르고, 벌겋게,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이렇습니다. 술 오랫동안 먹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 바짝 마르면서도 벌겋게 피부, 검붉게 벌겋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바짝바짝 타고, 그러면 잠 안 온다고. 이게 혈이 졸아가지고, 이게 졸아들면서도 술 때문에 계속 열은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 오늘 한 명 실은 술 초백이 한 명 와가지고, 완전 알코올 중독, 벌겋게 돼가지고, 바짝 마르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요런 때 사용합니다. 요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작약 감초탕하고 감초 원강탕은 읽어보시면. 자, 오늘은 요거 태음 양면통 이거 다 끝내고 어디 갔나?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제가 해석을 절었죠. 예, 해석을 예, 명예를 만회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고 똑같은 건데. 자, 73페이지. 그래서 공부는요, 이게 뭐, 한이야기 엄청 할 거 많은 것 같잖아. 약 많이 해봤자 100개 이상 안 쳐. 일주일에 한 개씩. 아니면 일주일에 2개씩 하면, 50주면 한 바퀴 돌아. 그럼 50주면 1년이거든? 응. 그 두세 번 정도 돌면, 한 서너 번 먹어보면 안 모르겠어. 네, 경험을 자꾸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내경도, 이 내경 안에 이게 뭐, 실은 제가 장황하게 해서 그렇지. 그 큰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실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그걸 가지고 경험하다 보면 이게 금세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제 헤매다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해서 그렇지. 자, 73페이지 지난번에 해석 제가 절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넷째 줄. 황제왈 비여 위 요거 있죠? 아니 책이 없나? 책 한 권 줄까? 책이요? 아니 지금은 없다. 내 집에 있지. 네. 내가 구해줄게 하나. 동량이 좁으면 된다. 자, 제발 비여 이거 책이 없었구나. 비여 위가 이 막으로 상년이언을 비와 위는 막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거늘 이 능 위지 행기 진액은 하야오. 능이 그 진액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기백왈 족태음 삼자는 삼음야라. 족태음이라는 것은 세 번째 음이다. 삼음인데 기맥은 관, 위, 속, 비, 락, 이기라. 고로 비를 위를 관통하고 비에 속해서 그 목구멍으로 연락이 된다. 그러므로 태음은 이게 이제 앞에 구조가 또 이렇게 썼더만 능 위지 행기 진액 능 위지 행기여 삼음 똑같더만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고로 태음이 위지 그것을 한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행기여 삼음 삼음의 기운을 행한다. 삼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 이음, 삼음 요 세 개의 전부 다 태음이라는 것에서 이제 음은 음으로 전달을 하는 게 요게 태음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끊기고 양명자는 표야라. 양명은 표라. 오장육부지 해야라. 역 위지 행기여 삼양 하나니 역시 위지 그것을 행한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삼양에 그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위장은 삼양으로 이제 전달하고 비는 이 삼음으로 전달하고 그 말이에요. 뭐 별 어려운 말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장부 각인 기경이 수기여 양명이라. 장과 부가 각각 그 경락으로 인해서 경락 그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 양명에서 기운을 받는다. 양명이 오장육부의 해니까 고로 위행기 진액하니 사지 부득품 수곡기 하면 일일 익쇠하야
음도는 불기하고 근골 기욱이 무기생이라 고로 불용언이니라. 요거는 해석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쭉 했던 게 토오목 했고 기오화 요거 하다가 말았습니다.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재활 기오화는 하야오 기백활 양명은 주 6이니 기맥은 혈기성하니 사객지 즉 열하고 열심즉 오하라. 그래서 이제 이 위가 이 기욱에 연락이 돼 있으니 그 열이 들어오면 그 기욱에서 열이 나니까 열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한의원에 있어 보면 열 싫어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덥다고 장판 끄라고. 지금 11월 달에 무슨 장판이에요.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심지어 나 그 사람 봤어요. 특공대, 이 사람은 굉장히 굉장히 어떤 특공대 출신인데 군인 출신이에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녀요. 그리고 매주 등산을 가서 야간 취침을 거기서 합니다. 텐트하고 침낭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그게 낙이에요. 매일 술 먹고 그 사람도 좆배 그런 사람들 물론 건강하죠. 좋은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너무 더워하는 경우가 있어. 아유 더워라 막 땀도 좀 흘리고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 어깨에 다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을까요? 보통 보면 우리는 그런데 만지면 말랑말랑 하잖아. 애기 같이 말랑말랑해. 암만 근육 운동해도 말랑말랑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덜미 이런 데 만지면 땡글땡글합니다. 기욱이라는 게 물살이 기욱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그 다음에 별로 운동 안 해도 발뚝이 이만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키 좀 작고 다부지고 목 짧고 이렇게 어깨 딱 넓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막 어깨 아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주로 목하고 이런 데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덥다고 막 하고.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옛날에는 저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막 그랬거든. 오니까 좀 종자가 다른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다. 예. 정자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까 오면 늘 피 빼달라고 하고. 나는 어깨 피 빼보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이거를 왜 하지? 그래서 저는 피를 잘 안 뽑는데, 그런 사람들은 피 뽑으면 시원하다고 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고견을 좀, 임상 고수님께서 이제, 그런 환자가 왔다. 네. 빙고. 우리는 해달라는 대로 해야 돼. 좀 숙지원 아니면 이제 양명의 열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쪽으로 발근이라든지 민 선생님도 그런 환자들 좀 보셨죠? 여기가 맞는데 또 경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험. 피 빼주고 갈근탕 보온약 좀 주고. 뭐요? 갈근탕 보온약. 갈근탕. 왜 갈근탕을 주셨어요? 그냥 가루약 줄만한 것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런 이제 항배양 수술 자꾸 어깨 아프다고 하고. 뭔가 좀 통에 좀 풀어 좀 쌀을 시켜도 되고. 늘 깝깝하다고 하죠. 깝깝하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깝깝한지 모르겠어, 인생이. 근데 늘 깝깝하다고 해. 덥다, 깝깝하다. 창문 좀 열어라. 뭐 늘 그래요. 예. 그죠? 풀어주면서 해도 이게 늘 허열이 있으니까 좀 진액도 좀 보충해야 되겠고. 풀어주는, 갈근이 너무 좀 좋은 거예요. 해기도 시키고. 호선생님이란다. 죄송합니다. 호연누님, 이런 환자들 좀 있죠?
아저씨 중에. 아줌마들도 이런 사람 좀 있어요. 시장에 보면, 장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특별히 어떤 딱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병리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풀어주면서 음. 좀 내려준다. 진액도 좀 보충하고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이거 오화 비슷한 거예요. 재훈이는 뭐 어떻게, 그런 환자들 좀 있었어? 기억이 좀 나지?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시끄러워. 뭐, 내만 놨으면 100명을 모시고 오겠다. 개뿔 다 거짓말이야. 정성을 다하면, 그 다음 안 와. 아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 안 좋아한다. 아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싫어하면 안 된다. 좀 찬약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줄까? 뭐, 찬약이 너 모양을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노? 가까워하는 거는 어쨌든 안쪽에서 갇혀 있어서 열이 갇혀 있어서. 발산이 안 된다는 건 발산이 안 되고. 밖으로 숨을 나갈 수 있도록 좀 시원하게 해주고.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갈근 하나 나왔습니다. 갈근. 또 어떤 딱 그 사람이 뭐 요통이 오든 무릎 슬통이 오든 그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이 무조건 갈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기운이 조금 잘 뜨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런 데 잘 좀 나타나서 갈근이라고 한 거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약재를 조금 더 써보? 왜 작약이라고? 아까 혈열에 지난데 황금홍련은 아까 의사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벌겋고 네네. 바짝바짝 말라 헬조돼가지고 막 그런 상태를 했으면 작약의 혈열은 그 소문학에서 말하는 그 약간 싸댄다는 허한 느낌인데 약간 타타타타 이런 느낌이 싸대는 느낌. 네네. 그 혈열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 갈근도 이렇게 갇혀서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기육은 땡글땡글하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냥 자체적으로 확 땀내고 딱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격 같은 걸 혈혈 좀 갈 수 있는 자격 좋죠. 자꾸 지금 허열이 자꾸 덥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까 뭐 갈근은 좀 발산하는 거에 반해서 조금 이 사람은 진정을 좀 시켜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소리 크고 뭐 자기 나사 달라고 다 데려온다고 하고 뭐 온갖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찌르고 싶어.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좀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죄송한데 네네. 황금홍련 할 때 그 환자랑 작약 쓸 때의 혈열은 이제 허열 같은 느낌인데 그럼 황금홍련의 그 열은 10열을 굳이 말하자면 이게 허열이라면 좀 10열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벌겋다 이 말이에요. 벌겋다는 느낌이. 벌겋다. 피부가 작약은 붉어봤자 이게 먹어보면 아는데 산미라는 거는 뭐 조금 수렴시킨다는 뜻이에요. 조금 수렴시킨다는. 고민은 진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확 꺼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약도 붉어집니다만 작약은 조금 붉어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데 황금, 황련 이런 거는 벌겋게 된다는 뜻입니다. 벌겋게. 여기 있나? 잠깐만. 우리 피부 환자가 하나 있는데, 아토피 환자가 알로에 드레싱, 전신 알로에 드레싱 할 만큼의 벌거운 상태에 진물만 흐르고 또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약에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니, 거기서 보시면, 색깔만 보시면 되는데. 왠지 진짜.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색깔만.
벌겋게 돼요, 벌겋게. 자꾸 긁어가지고. 제가 돌릴게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될까? 벌겋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이게 어느 특정 부위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는 뭐냐면, 모이는 거는 벌겋게 되는 거는 혈열이고, 몰리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혈. 어혈. 그러니까 혈열도 있으면서도 어혈도 있는 거예요. 왜 모이는 게 어려워요? 피가 모이면 어혈이죠, 뭐. 덩어리 덩어리로. 그 피가, 거기 혈열이 되면서 거기에 꽉 모이는 거예요. 그 어혈이죠, 뭐. 덩어리죠. 원인이 아, 갇힌다 이런 갇혀서 네. 그쪽에 고여가지고 혈열이 생기니까 어혈처럼 되는 건데 처음에 원인은 처음에 원인은 어떻게 됐냐면요. 네. 제일 처음부터 저렇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냥 가려웠대. 이 사람이 긁기 시작한 거예요. 긁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나면서도 계속 긁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 덧나요. 덧나고. 거기 계속 가면 그쪽에만 상처 나면서도 열이 나고 막 계속 하거든요. 이게 온몸에 다 있어요. 막 여기도 있고, 막, 여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몰라요? 이런 거 양방에서 몰라요. 뭐 양반에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냥 아토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토피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이거 어혈입니다. 내가 그래요. 치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황금 이런데 황금, 황년 이런 거 씁니다. 거기에 도인, 천호 썼었나?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작약하고 당기, 계지 뭐 이런 거, 숙지황,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할 얘기 하다가 뭐 했냐면,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자꾸 작약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깝깝하다고 자꾸 해요. 열이 자꾸 깝깝해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좋냐면, 과루인이 좋습니다. 흉부에 열이 갇혀가지고, 그게 결흉증이에요, 결흉증. 깝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즉 오화, 그리고요, 자, 재활, 기 오이는 하야오. 지난 시간에 이거 하다 말았구나. 그 사람을 싫어한대요. 기백활, 양명이 골즉, 천이 원하고, 원즉 오인이니라. 기백이 말하기를 양명이 골하다 해서 숨을 헐떡헐떡 하던 천이 되고, 원이라는 거는 이게 흉부에 기운이 갇혀가지고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완즉, 이게 완이 보니까 한탄할 완, 뭐 답답할 완 이렇더라고요. 완즉 오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이 양명이 골해가지고 돼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사람을 싫어한다. 사람을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태를 사람이 싫어한다? 약간 혼자 있고 싶고 이런 뭔가 말도 하기도 싫고 그다음에 뭔가 나가기도 싫고 집에 있고 싶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지? 뭔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근데 네가 말하는 거 보니 네가 별로 외로워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참 행복한 놈이네. 재훈아, 혼자 있어 보고 싶은 적이 있었나?
있었어. 얘기 한번 들어보니. 진짜 배기 얘기를 한번. 왜 그러는데? 어떨 때 혼자 있고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럴 때 없더나. 너무 피곤할 때 아, 많이 지쳐 체력이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네가 움직일 힘이 없는 거네. 그거는 사람 싫은 게 아닌데. 니도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본 것 같아. 혹시 누님 계실까요? 마음이 우울할 때? 좀 우울할 때. 그럴 때는 잠깐 그렇죠. 하긴 누님도 좀 성격이 뭐 그래도 좀 잘 푸는 성격이라 그죠? 나는 만나야 될 것 같긴 해. 자, 우리 그럴 것 같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당한 게 다들 행복하시고 그러니까 다들 우시겠다. 휴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대답하면 이제 지는 거야. 아이고. 네 한마디 하고 한번. 최전 보스 얘기 한번 들어봐요. 여름에 너무 더울 때? 너무 더울 때, 그러니까 더워서 닫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더워서 나가기 싫은데 그냥 단순히 막 덥다, 햇볕이 따갑다 이게 그 더워 짜증이 자꾸 나는구나. 너무 답답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거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덥다 이거지. 저게 어떻게 사람이 싫은 거야. 옆에서 뭐 웃잖아. 아이고 보시럽게 잘한 놈아 지금 웃고 있다. 자, 우리 민 선생님도 실은 그런 거 별로 없는 사람인데 혹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울하다거나 사람을 만나기로 겁이 나는 느낌이 든다거나. 어떨 때입니까 그럴 때? 어떨 때 그렇던가요? 10년 전에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굴은 전혀 그런 거 없는 사람인데. 학교에 가기 싫고 뭐 그런 거죠. 학교에 가기 싫고. 아닌 것 같은데. 심하게 사람한테 배신한 당해봐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가 쫙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연륜에 배신이 아니고 꼭 이제 옆에서 많이 봤을 텐데. 사람은 싫다기보다는 이제 불편해서 이제 관계를 못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막 넘칠 때는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관계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을 싫어하기보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서. 왜냐면 있으면 계속 불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정을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으면 이제 계속 내가 이제 계속 좀 거리감 약간 조금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혼자 있게 되는 거죠. 혼자 이제 있는 게 편하고 이제 그런 시간도 가지고.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막 정으로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안 되니까. 아마 여기도 뭐 증오라는 말보다는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오시나 모르겠네.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배신이라기보다는 이게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저도 상당히 그때 무리도 하고 뭐 안 좋을 때 보면 비슷하게 굉장히 어떤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제 내 체력도 막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남과 어떤 만나기가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마치 만나면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실수할 것 같고 내 밑바닥을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 접촉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냥 자리에 있지 못하고 빨리 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 마음이 아무튼 되게 뭐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떤 위축이 될 때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선생님 한번 한마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명이래 싹 깔아줬으면 휴지 한 장 준비해 드릴까요? 예,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니, 오늘 회식하는 거죠? 아니, 되는데 왜? 악여주. 이것도 먹으면 입이 입이 안 벌어진. 아니 진짜 다들 말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분들 다들 모르시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와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인생에서 누구나 다 실패나 뭐 아픔 겪잖아요. 크게 사업을 망했다든지 뭐 저희 둘 됐었고 뭐 믿었던 가장 가까운 제 친구가 칼을 맞는다든지 사실은 오히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오는 여기에 보면 글에는 그냥 5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상당히 위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지만 단순히 그 사건으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체력과 정기신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딱 갇히는 거예요. 흉부에. 여기에 양명이 골한다는 표현을 골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거슬러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안정이 안 돼요. 이게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불현듯 이게 확 됩니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양명이라는 건 기운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골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래 한다는 게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거기 얘기를 제가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뭐 아픔을 다 이제 톡톡 건드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거를 그냥 허투루 보면 그냥 사람 싫어하면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정기신, 기혈이 얼마나 소모됐겠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갇히겠어요. 도와가지고 펼쳐야 됩니다. 많이 도와야 됩니다. 어줍잖게 이게 흉부에 갇혀 사람 싫어하고 불안하니까 치자 대왕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잠깐은 쓸 수 있습니다. 잠깐은. 되게 그걸로 인해서 날뛰고 한다면 쓸 수 있지만 기본 병리는 보해야 됩니다. 그게 약이 어떻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방향성은 보충해서 쫙 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다시 내 양기가 다른 사람을 이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래 될 수 있도록 쭉. 그게 이제 5인입니다. 5인.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재활. 혹천이 사자와 혹천이 생자는 하야오. 천이 있으면서 죽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천이 있으면서 살고, 그것은 무엇인가? 기백이 왈, 궐역, 연장즉 사하고, 연경즉 생이라. 그래서 이 오장에서 연에서 골한다. 그러니까 오장이 장정하는 그게 얼마나 다 빠져나갔으면 이 장과 관련돼서 골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락에 이런 거는 아직 오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아직 미천은 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만 이래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활, 선타, 병심즉 기의 주하고 등고이가 하며
혹지 불식 수일에 유담상옥하야 소상지처가 개비기소능냐라 병반능자는 하야오. 황제왈 좋습니다. 병이 심하면 기의이주 옷을 홀라당 벗고 달리고 등고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며칠을 먹지 않아도 되며 담을 넘고 옥상에 올라가서 위에 처한 상지처 위의 곳에 처하는 것이 모두 그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최근에 그 유튜브에 보면 울산 터미네이터 한번 지어보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갑자기 남자 하나가 도로에서 빨가벗고 어떤 차로 돌진을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갑자기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쿵쿵 뛰어요. 지금 빨가벗고. 제가 유튜브 있어요, 여기.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자꾸 올라가서 막 괴성 지르고 노래 부르고 막 차를 때리 부수고 합니다. 울산 터미네이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게 뭡니까? 미쳐가지고 기운이 위로 자꾸, 양 기운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땡 기운이죠. 사땡 기운. 그 다음에 이제, 불식 수일. 여러 날 동안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 에너지를 쫙쫙 쓰는 거예요. 왜 아무 날도 상관없냐면, 안 먹어도 안에 있는데 진액, 정, 이런 거 쫙 뽑아가지고 계속 양이 너무 성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먹어서 보충한다는 말은 기운이 사그라들으니까 음식을 먹어서 다시 불 떼고 하는 게 이제 음식이에요. 정상적인 건 그런데 이미 이제 양의 사기가 들어가지고 계속 이러니까 음식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삿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병을? 소위 말하면 자꾸 위로 올라간대. 그럼 우리는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내리면서 진액을 좀 보충해야 됩니다. 양이니까 자꾸 다 태우지 않겠어요? 바짝바짝 마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리면서도 뭔가 진액을 조금 보충하는. 그래서 이제 석곡은 여기 당기승기탕을 쓴 이유가, 그 이제 대황, 망초 뭐 이런 거 쓰면서도 당귀를 같이 썼어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양을 이렇게 하기를 시키면서도 그 이면에 그 진액이 부족합니다. 혈이 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황은 내리는 작용이 있는데, 망초라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하기도 하기지만 망초가 그 한미를 가지고 그 좀 진액을 좀 보충한다면 보충하고 좀 적시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대황은 그런 작용이 없습니다. 하기만, 고미를 가지고 하기만 하지. 그래서 망초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 환자들 중에 제가 한번 수업 때 얘기했는데, 상한론 중에 조위승기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위를 조화롭게 하는 승기탕이다. 근데 약성은 감초, 망초, 대황이야. 이걸 가지고 위를 치료한다고. 세상에 뭐 그 약성 읽어보면 똥 안 나오고 막 그런 데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오래된 위장병을 났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여기서 위장 치료하는 약이 어디 있어? 감초, 망초, 대황인데. 근데 이제 저도 임상을 해보다 보니까 환자들 중에 보면 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속을 엄청나게 끓이는, 소위 말하면 열을 확 내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벽이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모든 한의원에 가가지고 약 다 먹어봤대. 위장병 때문에. 안 돼.
똥도 안 나오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약을 입에도 안 대려고 해요.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이, 열을 엄청나게 냈던 과정이.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는, 소위 말하면, 요거 등고기가 하듯이 엄청나게 기운이 확 이래 되는 거예요. 이백이 바짝 말란 거예요. 그게 망초. 저는 재미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망초를, 이 조기승기탕을 먹였는데 소화가 쑥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잘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는 백편두, 메가 이런 걸로도 하는데 약합니다. 망초 같은 경우 들어가면 위벽을 아주 싹 진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똥 잘 나오겠어? 똥 안 나와요. 자, 그런 경우고요. 방문자 하야오 기백왈 사지자는 제양지 본야라. 양성즉 사지실하고 실즉 능 등고야라. 팔다리의 힘이 확 그쪽으로만, 양이 그쪽으로 확 쏠리니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제왈 기의 주자는 하야오. 옷 벗고 뛰어다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백왈 열성어 신 고로 기의 주야라. 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울산 터미네이터 그분은 몸에 열이 많으신 분으로 열이 우리 한의학적으로 그 진단서를 쓸 때 열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왈 망언 내리하야 불피 친소이 가자는 하야오. 막 그 부모도 모르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어릴 때 보면 동네에 미친놈들 한 명씩 있어요. 막 벽에 대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만 있으면 제가 여기 한번 연루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제가 연루가 돼가지고 제가 이거 해석하고 제가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도 모르고 전기신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백왈 양성즉 사인으로 망언 내리하야 불피 친소이 불욕식이니 불욕식고로 망주야라. 기백이 말하기를 양이 성한즉 사람으로 하여금 망언 내리 망령되이 말하고 막 욕하고 하게 하고 불피 친소 그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하려고 하지 않으니 먹지 않은 고로 망주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자꾸 양이 성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자꾸 양을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태음양림편이 나왔지? 막 사람 기어 올라가고, 막 노래 부르고, 욕하고, 이거 왜 태음양림편이 나왔지? 라고 지금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 일주일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를 좀 하고, 나온 김에 제가 이래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제 환자가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생긴 게 뽀송뽀송하게 생겼었어요. 예과 제가 풍물패를 했는데 이거 끄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는